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이 패널 토의 진행을 맡은 AWS의 정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는 리더십 관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AI 확산 전략과 그 재현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글로벌 AI 3강이라는 대담한 목표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크게 4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략 방향의 첫 번째는 컴퓨팅 인프라 확충, 두 번째로 독자 모델 개발, 세 번째로 AI 관련된 인재 양성, 네 번째로 전 산업에 걸친 AI 융합이라는 큰 4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는 이 4가지 전략 방향과 관련돼서 각 기관에서 이런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AI 전문가들이십니다. 오늘 패널 토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정부의 전략과 어떻게 얼라인이 되어 있고 또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개선안, 제언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업스테이지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총괄하고 계시는 이활석 CTO님 자리에 계셨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계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계신 연간 약 400여 개의 AI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계시죠. 네, 서울 AI 허브의 박찬진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과기부의 지원을 통해서 연합학습 기반의 AI 신약 개발 프로젝트인 K-멜로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계신 K-멜로디 사업단의 김화종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분은 이제 군사 부분의 AI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AI 드론이라는 전략 자원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군 AI 인재 양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신 육군교육사령부의 김동일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 3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통 질문을 다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패널께서 다른 패널에게 궁금하신 점을 여쭤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공통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4가지 전략 방안과 관계해서 현재 속해 계신 조직에서 하고 계신 활동이라든지 개별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그 4가지 전략 방안에 대한 간단한 감회, 느낌 이런 것도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과장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군은 현재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미래 지능형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지휘통제 체계인데 그것은 총 3단계로 해서 2040년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가 차량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하고 차량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클라우드에 종합을 해서 AI가 매칭해 주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에 있는 모든 센서, 즉 감시 정찰 정보와 그 다음에 슈터에 해당하는 화력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AI가 매칭해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팔란티어나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도 이와 유사한 전 영역 지휘 통제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이 최첨단의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무기 체계에 도입을 해서 전장에서 지휘결심 주기를 단축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AI 글로벌 3강 이 목표와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하종 단장님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그 키워드가 이제 우리나라 그 AI 3대 강국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AI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앞서가려면 이제 뭔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픈이라는 거는 뭔가 자기 거를 내놓고 같이 협력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내놓을 수도 있고 뭐 특허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 오픈에서 가장 어려운 게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항상 걸리는 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 또는 우리 병원, 우리 제약사 데이터를 오픈해서 그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또는 빅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가 합쳤을 때 힘이 나오는 건데 어느 기관도 데이터를 못 줍니다. 못 주는 이유는 요새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 못 주죠. 이제 주고 싶어도.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데이터를 한 군데다 모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는 그 머신러닝 구현 방식이 연합학습이라는 것이고,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이 서로 경쟁 관계인 제약사들 또는 병원에 민감한 데이터 또는 벤처나 국책 연구소에 있는 데이터를 이 밖으로 꺼내오지 않으면서 그 전체를 다 사용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거고,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서 꼭 신학개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 지자체 간의 데이터 공유 또는 많은 뭐 국방을 포함해서 또 건설 현장에서도 어느 조직이든 데이터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그 발표를 계기로 연합학습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거를 우리 영역에서 쓰면 어떤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K 멜로디가 진행 중이지만 저는 이거를 좀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지금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3등이 뭘로 3등일지 모르겠지만 세계 모든 선진국은 바이오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고, 그게 이제 정밀 의료라든지 의료 산업에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폭넓은 바이오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대부분 이 사업을 이해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네네. 애로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진 센터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 AI 허브는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육성 기관이고요. 아까 이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인프라, 그다음 인재, 그다음에 독자 모델, 그다음에 산업 융합인데, 전반적으로 정부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산업 융합 관련해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제 크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큰 R&D 프로젝트 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저희 허브에서는 목적형 프로젝트를 정의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 기반해서 CSP와 협력을 해서 이제 GPU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웹툰 기업에서 작가별로 화풍 모델을 만들어서 뭔가 신시장을 연다든가, 또는 보안에서 추론형 그 보안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그 목적성이 완료가 되는 거를 이제 허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재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R&D의 고급 인력들을 중심, AI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허브에서는 AI 플러스 로봇, AI 플러스 제조, AI 플러스 헬스케어 같은 산업 융복합 코스를 만들어서 산업체 종사자들이 이후에 산업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융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고성능 GPU 사업, 그 다음에 AX 사업을 통해서 대기업은 이미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그 AX를 하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저희 허브 기업을 통해서 그 수요 기업의 AX를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 모델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독자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든요.
그리고 내년 말에 독자 모델이 나온다고 해도 스타트업들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기에는 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활석 CTO님. 네, 업스테이지는 아무래도 이번에 정부에서 주관하신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이제 주관사로 선정이 되어서 GPU 그다음에 인재 데이터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는 이제 많은 GPU를 통해서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으로 이제 GPU 지원을 잘 받고 있고요. 데이터 측면에서는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개인 회사 입장에서 좀 획득하기 어려운데 이게 LLM 모델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을 정부에서 이제 애써 주셔서 이제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좀 더 한국 상황에 맞는 한국 산업 영역에 맞는 그때 더 잘 동작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인재 측면에서는 이제 선정된 5개 컨소시엄 중에서 이제 저희 회사만 지원을 해서 선정을 됐는데 저희는 이제 회사 자체가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인재들하고도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문화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유명 기업들에서 이제 LLM을 잘 만들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 이제 채용이 됐을 때 이제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그 비용을 같이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에 쓰이는 그런 융합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 자체가 이제 B2B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 때 그런 산업 현장의 니즈가 미리 잘 반영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큰 목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개별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활석 CTO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글로벌 AI 3강이라는 이제 정부의 대담한 목표라고 했는데 혹시 만약에 그 이활석 CTO님께서 보신다고 했을 때 그 글로벌 3강이라는 그 현상 내지는 그 기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가 글로벌 3강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지 질문 하나 드리고요. 정말 다양한 그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필요한 부분 또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3강에 대한 기준도 사실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업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객관적으로 뭐 한국이 3강이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AI를 현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진짜 3등 안에 들어라는 게 우리 스스로 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3강에 들기 위해서 여러 지원들과 여러 결과들이 나와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지금 조금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LLM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LLM을 지금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운 일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여유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는 현장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모델이 정말 쓸만한 건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쓰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이 사용 시나리오에서 성능이 잘 나와야 모델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는 건지조차도 아직 고민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뭐 그 학습용 데이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델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산업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런 평가 데이터로 이런 평가 매트릭으로 평가를 할 거야라는 것도 일종의 그 준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LLM을 도입을 할 때 필요한 준비가 이런 평가 매트릭, 평가 데이터셋 이런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시대로 도입이 되면서 레거시 시스템도 다 API화 돼 있어야 되고 에이전트랑 붙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준비조차도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말씀드렸지만 종합을 하면 각 산업 현장에서 에이전트 레디가 돼야 된다라고 어떻게 뭐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찬진 센터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그 AI 스타트업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가장 그들의 그런 고충 이런 것들을 가장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AI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 그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우리 또 센터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된다면 또 따로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그건 따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소위 AI 허브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시리즈 A 언더, 그러니까 한 3년, 5년 된 기업들이 시리즈 A로 투자 받고 이제 나가는 것들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는 이 투자가 잘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금리, 또 인플레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고 저희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세훈 시장님도 뭐 5천억 AI 펀드를 만들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신의 AI 모델들이 여러 가지 번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LLM보다 더 나은 품질 또는 고객 맞춤형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그들이 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산업 AI 확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멀티모달을 통한 어떤 이해 능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단계 추론 능력, 그다음에 실행까지 하는 에이전트 AI 이러한 것들이 구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산업의 AI 전환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있고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런 최근에 그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AX를 이뤄 나가는데 주역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하종 단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 K멜로디 사업에는 30개 이상의 다양한 조직들이 이제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 그것도 헬스와 관련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는 중요한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협업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게 또 개선 요청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부 관계자가 오시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오셨습니다, 오늘. 앞에 두 분이 한 얘기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K멜로디 사업에는 이제 큰 병원, 제약사, 벤처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근데 그 참여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분들이 참여 이유가 뭐냐면 앞에 업스테이지에서 말씀하셨지만 AI 모델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만든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야 되고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성능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 만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델을 만든 걸 검증하려면 아까 제조업비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공장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결과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밖에 안 내보내면서도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면 학습 능력이 올라갈 텐데 그 정보를 줄 수가 없죠. 개인정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그 법적인 규제를 풀어야 되냐면 그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하는데 물리적인 공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국이 연합학습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연합학습은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진도가 안 나갔어요. 미국은 엔비디아가 앞장서서 여러 병원 데이터 공동 분석을 하고 유럽은 멜로디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여러 제약사 협력하고 있는데 좀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뭔가 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고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반쯤은 설득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3대 강국이 되려면 좀 더 앞서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거 말고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한국이 잘하는 이런 정책이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동일 과장님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군에서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군에서 사용하고 계신 AI 뭐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실제로 이게 그 군사 작전에 활용되기도 하니까 그에 관련돼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현재 좀 정부로부터 요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한국형 지휘통제 체계라는 것을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전장에서 모든 센서와 슈터 정보를 실시간에 연결을 해서 가능하면 적의 움직이는 표적도 잡아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교하게 운영되는 컴퓨터 비저닝 기술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선행돼서 돼야 되는 게 멀티모달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에 어떤 의미론적으로 상호 운영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통합하는 데이터 기술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게 AI가 가장 그 성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데이터를 그렇게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에 우리 군의 군사 자료나 아니면 그 비밀 자료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뭐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팩트 레벨이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표준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그거를 검증하는 이런 실증 사업까지 쭉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그 군만이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아까 그 미국 쪽에서도 하는 걸 보면은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학연 민간군 할 거 없이 아주 총력전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띤 회의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마지막 패널 분들께서 다른 패널 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조금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패널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혹시 박찬진 센터장님께서 혹시 다른 패널에게 질문을 먼저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 허브는 아까 이제 400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응용 개발 또는 도메인 특화 모델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이활성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가 독자 모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지금은 만들어져서 뭘 한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오픈소스 모델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LLM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응용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후에 뭔가 이제 독자 모델이 나오면 이게 교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금 독자 모델이 나왔을 때 이후에 어떤 응용에 대한 생태계 전략 같은 것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올해 말에 나옵니다. 이제 5개 컨소시엄에서 다 나오고요. 매 차수별로 릴리즈를 하는 거라서 이제 올해 말에 나오니까 뭐 올해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냐라는 평가 측면에서 사실 뭐 성능 자체도 있겠지만 이게 산업 현장에 얼마만큼 많이
쓰일 거냐라는 측면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회사가 이제 컨소시엄을 꾸릴 때 각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컨소시엄에는 이제 AI 스타트업들인데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는 스타트업, 뭐 국방에 집중하고 있는 스타트업,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스타트업,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컨소시엄으로 모셔서 이분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도메인 지식이 더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의 목소리를 지금 빨리 반영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또 퍼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AI 리터러시도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모델 자체에 대한 설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를 그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한 여러 기술이나 또 커스터마이징 할 때 필요한 뭐 데이터셋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교육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교육 사업 플러스 각 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담는 방식으로 저희는 확산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패널 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많이 하고 싶으시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안타깝지만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이게 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AI 전략, AI 확산 전략은 굉장히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그렇지만 그 시장의 눈높이와 맞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아까 전에 김하종 단장님께서 뭐 규제와 관련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 일단 규제와 관련된 또 좀 오픈돼야 되는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위한 정부의 전략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패널 토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패널 토의를 지켜봐 주신 고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